2024 프로야구. 자, 2024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염종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난 화요일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지난 경기는. 그래서 일단 화요일 경기 염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14대 1에서 15대 14 역전을 했다가 물론 뭐 한 점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15대 15 이런 경기는 살다 처음 본 것 같아서 염 의원님 그때 어떠셨습니까? 일단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정도 안 좋고 이랬는데. 그래도 5시간 40분이라는 이런 경기를 뭐 해본 것도 없고 본 적도 사실 없으니까 예. 기록이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네. 힘들었는데 내용 자체는 사실 이 나균환 선수가 초반에 너무 일찍 무너지면서 오늘 게임은 완전히 이제 멀어졌구나 생각했는데 이 타자들이 겁이 나도 너무 겁이 날 것 같습니다. 나머지 9개 구단 투수들 뭐 팀에서 롯데 타자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할까 할 정도로 너무 멋진 타격이었는데 힘들었던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그걸 어떻게 보면 팀 타자들이 네네. 이제 씻어주는 그런 경기였죠, 그죠? 예, 네. 예. 오로지 그냥 타격의 힘으로 13점 차의 어떤 그 기록을 그죠? 이제 동점까지 만들면서 KBO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큰 점수차 무승부 기록했는데 예.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은 역전승을 했다면은 거죠. 15대 14로 이겼더라면은 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에 남을 기록인데 무승부를 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이날 뭐 양 팀이 주고받은 점수가 모두 30점인데 이 프로야구 사상 13점 차를 역전한 거는 롯데 자이언츠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날 타이틀도 6.25란 또 무시무시한 타이틀이 6.25 대첩. 대첩이라고 예. 타이틀도 붙고 사실 13점 차이는 저도 사실 저 처음입니다. 네네. 선수 생활을 아무리 그 십몇 년을 해도 예. 또 그리고 그날 또 14대 1에서 역전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동점까지 간 게임이기 때문에 저도 프로에서는 이런 경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없고 그리고 최초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면 염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10회 말 찬스에 자꾸 눈에 좀 아른거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날 진짜 5시간 넘게 경기를 하면서 사실 롯데 자이언츠가 올 시즌 최장 시간 경기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정말 염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고 선수들 경기 본 팬분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날 그 선발이었던 나균환 선수가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경기 전날에 음주를 했다는 사실도 그렇고 1과 3분의 2이닝 동안 83개의 공을 던졌는데 8실점이나 했습니다. 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균환 선수가 너무너무 시즌 시작과 동시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은 네. 시작과 동시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로테이션상 계속해서 한 5게임 이상 이제 나가면서 좀 안 좋은 기록들을 보여줬는데 한번 시즌 시작하면서 한번 이 휴식 차원에서 또 쉬는 기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힘든 면이 있으니까 그게 참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게 제대로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투수의 상황을 봤을 때 나균환 선수가 빨리 좀 이렇게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좋은 투구 모습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날 또 불미스럽게도 그 전날 뭐 술자리에서 이렇게 팬분들의 사진을 지키면서 네네. 하루 전날에 뭐 술을 마셨건 안 마셨건 하루 전날에 그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그 새벽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예. 저는 야구 선수가 공인인데 개인적인 일탈을 어디까지 봐줘야 되나 하는 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하루 전날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술을 마셨건 안 마셨건 상관없이 나균환 선수가 실수한 부분이죠, 그죠? 30경기 중징계하고 뭐 이렇게 봉사 시간까지 받았는데 그때 좀 뭐 불미스러운 일도 좀 해결을 하고 본인도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회복해서 네네. 후반기 때 또 좋은 모습 한번 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벌백계하는 모습으로 30경기 출장 정지, 사회봉사활동 40시간 징계가 내려졌지만 김태형 감독 갔다 와서 잘할 거다. 예,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본인도 더 열심히 하고 좀 새로운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고 반성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투수 현도훈 선수 그 다음에 나온 선수가 3과 3분의 1이닝 동안 7피안타 6실점 그래도 팬분들은 그냥 열심히 던지니까 맞아도 박수 쳐주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뭐 성적이긴 한데 확실히 좀 팬들이 느끼는 그 점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염의원님. 제일 이제 좋았던 점은 결국에 이제 8실점하고 8대1 상황에서 올라간 상황이면 네네. 사실은 맥이 좀 풀릴만도 하고 근데 항상 이제 강조하는 거는 그 상황에서 올라가는 투수는 보통 보면 이제 경험이 적은 선수들, 신의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네네. 중계 방송하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좀 많이 넣는 모습들 뭐 감독 코치가 바랄 수 있는 건 결국엔 조금 무실점하면 좋지만 실점을 하더라도 네. 씩씩하게 이닝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실점은 많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일 고무적이었던 거는 볼과 스트라이크 비율 자체가 스트라이크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게 예. 점수를 많이 주고 싶고요. 아마 현도훈 선수도 아주 좋은 경험했을 겁니다. 했을 거고 그 어떤 그 경험 자체가 현도훈 선수의 프로야구 선수 생활 몇 년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좋은 기억, 뭐 좋은 투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날 고승민 선수의 말루포가 나왔거든요. 이 고승민 선수가 14대 14로 동점을 만든 주인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은 선수의 3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성민 선수는 사실 이루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눈여겨보는 선수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날 고성민 선수는 4회 말 말로 홈런으로 게임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7회 말에는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2타점 적시타를 기록한 등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고성민 선수는 자투수에 약점을 많이 보인다는 말을 꾸준히 들어왔었거든요. 들어왔는데 다음 날 경기인 26일 경기 3안타도 모두 자투 상대로 나온 안타로서 현재 자투 상대 타율이 2할 8푼 6리로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진 것 같아요. 네네. 좋아졌고 이런 시점에서 고성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이 정말 이 손가락 부상으로 이탈은 정말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김태형 감독도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러니까 헤드 퍼스트 라이딩 하다가 이제 손가락 염자인데 그렇죠. 이게 3주 빠져나가지고 이게 좀 커 보이는데 정훈 선수가 예. 3런 치고 다음 날도 이제 홈런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특별히 이제 한번 누웠다 일어나면 또 홈런을 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팬들의 이제 표현도 누웠다 일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걔 성격도 그래요. 누웠다 일났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내가 늘 긴장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데 지금 고성민 선수의 말로 없는 이날 흐름의 게임을 바꿔놓은 홈런이었다면 이날 정훈 선수의 3점 홈런은 추격의 발판에 가속을 딴 홈런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폼은 뭐 저보다 폼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웃고 있어요. 그래도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기 때문에 좀 늘 부상에 대한 또 나이도 있고 이래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서 투수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상수 선수하고 또 구승민 선수, 김원중 선수 모두 잘 막아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염 의원님? 시즌 시작과 동시에 그죠. 네네. 구승민 선수하고 최준용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사실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최준용 선수는 좀 좋았을 때도 있지만은 급격하게 이제 체력 저하하면서 좀 안 좋았는데 김상수 선수가 참 시즌을 해오면서 정말 마당새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필승조 역할도 하고 추격조 역할도 하고 했는데 참 최근에는 방망이가 타격이 터지는 만큼 투수가 사실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어요. 많은 실점을 하면서 많은 득점 올리면서 이제 경기를 가져오는 현상이었는데 또 그날은 김상수, 구승민, 김원중 선수로 이어지는 필승조 라인이죠. 선수들이 그래도 어려운 경기에서 잘 막아주면서 승리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
모습들이 조금 안착이 돼야 그죠. 우리가 후반기에 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한 게임이지만 최근의 경기를 보게 되면 불펜 투수들도 어떤 타자들의 어떤 이 화라산 같은 타격에 힘입어서 뭔가 팀 분위기가 같이 업이 되면서 투수도 좀 좋은 투구를 하고 있지 않나. 뭐 이게 컨디션이나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팀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투수들이 좀 더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타격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게 서로 이제 상관관계인데 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투수들도 갑자기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예. 결국에는 팀 분위기죠, 그죠? 분위기 살면서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은 충분히 마련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5대 15 이런 경기를 하고 나니까 사실 수요일 경기는 먼저 일단 석점 주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대 4로 지고 있었는데 7회 말 1사 1삼루 득점 기회에서 고승민, 레이에스 연속 안타 동점 만들고 이후로 2점 더 뽑아내면서 롯데가 결국 6대 4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날이 이제 14대 1인데 이제는 뭐 석점 정도 뒤지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팬들이 좀 그런 기운을 느끼나 봐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4대 1에서 동점을 갈 정도인데 이제 뭐 2, 3점은 사실 솔직하게 점수도 아닌 것 같아요. 점수도 아니 저도 보기에도 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요즘 들진 않고 왠지 저도 롯데가 실점을 하고 뒤진 상태가 많았는 게임들이 있는데 요즘은 진짜 솔직히 전혀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되고 점수를 뽑아내 줄 거라는 믿음이 많습니다. 요즘은 많고 그리고 또 그만큼 이기는 게임을 통해서 선수들의 여러 가지의 기량들이 향상되고 있지 않나. 이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역전하면 롯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이날 투수 수훈은 또 한현희 선수였거든요. 1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3K를 기록했습니다. 염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제 역전한 후에 그죠. 역전이 직후에 투구를 참 좋은 투구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득점을 올리고 난 이후에 뭐 우리 팀뿐만 아니라 상대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득점 올리고 난 이후에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게임은 어떻게 보면 좀 팀이 좋게 흘러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한현희 선수가 올 시즌에 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좋은 모습은 아닌데 최근에는 그 말씀드린 대로 타격에 어떤 힘입어서 이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한현희 선수까지도 지금 확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한현희 선수가 그날 승리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은 물론 타자들이 동점, 뭐 역전까지 갔지만은 또 그거를 1과 3분의 1이닝 또 막아주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팀이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경기의 내용이었다고 보거든요. 네네. 선수가 지금 같은 컨디션을 조금 더 오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수요일 선발이 김진욱 선수였는데 썩 좋지는 않았어요. 김진욱 선수가 계속 좀 상한데 조금 좋다가 수요일은 좀 주춤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1군에 참 어렵게 기회를 잡아서 첫 등판에서는 5이닝을 못 던졌지만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게임을 3.1이닝인가 2이닝가 이제 잘 끌고 왔었는데 좀 기대가 됐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뭐 상당히 잘 던진 모습이었고 한데 그 이후의 모습들이 사실은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볼과 스트라이크 비율 자체가 볼이 많다는 거. 그것 때문에 김진욱 선수가 조금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었거든요, 항상. 근데 최근에 이제 마운드 올라와서 1군 복귀해가지고 던지는 모습은 스피드는 조금 줄이되 스트라이크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는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인데 중계방송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포인트 자체가 스피드를 좀 줄이더라도 빠른 볼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구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스트라이크 비율은 좀 올랐는데 변화구가 많죠. 패스트볼 비율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조금 패스트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비율을 좀 올리면서 지금 변화구의 제구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관건은 보니까 빠른 볼의 어떤 제구를 좀 살려가지고 빠른 볼 비율을 조금 높여주면은 지금보다 좀 나은 피칭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최항 선수 2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하면서 활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부진했었는데 타격감이 완전히 살아난 모습이지. 요즘은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일단 다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네. 보이는데 특히나 이제 최양 선수가 이렇게 또 살아날 거라고 또 저도 생각도 많이 못했고 그런 부분인데 이날 7회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선두타자 최양 선수의 안타를 시작으로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는데 최근 부진한 가운데서도 최양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나 그리고 준비를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 최양뿐만 아니라 최정 선수가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형제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만 조금 잘하고 또 준비만 잘한다면 충분히 최정 선수의 그 기록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씩 따라갈 수 있지 않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서 롯데 자이언츠도 최정 선수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최정 선수도 고맙다고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너무 고맙죠. 예. 근데 그 최양 선수가 참 고마운 게 고수민 선수가 또 손가락 염자로 빠졌을 때 이루수가 공백이지 않을까? 전혀 공백을 못 느끼게끔 지금 탁탁탁 그 빈 공백을 너무 잘 메워줘가지고 특히나 좀 주목된 게 김동혁 선수가 8회 대주자로 나갔는데 2루 도루를 하자마자 와일드 피치가 나오면서 3루까지 내달렸거든요. 그리고 희생플라이 1타점인데 희생플라이가 굉장히 짧은 희생플라이였는데 3루에서 이제 태거 플레이로 들어왔습니다. 김동욱 선수에 대해서도 그 팬들이 점점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과묵한 성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복도에서 잠깐 만났는데 좀 뭐 썰웃음을 짓더라고. 왜 쓴웃음을 지어요? 요즘 잘하고 있어. 좀 열심히 해 하니까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섬뜩하더라고 보니까 예전서 봤는데 복도에서 왔는데 이날 사실 황성민 선수의 깊지 않는 희생 플라이 때 김동현 선수의 빠른 발을 이용해서 홈으로 들어오면서 추가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사실 김동혁 선수의 발로 만들어낸 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쉽지 않는 홈대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동현 선수가 이 위에서 봐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팀이 강해지려면 사실 김동혁 선수 같은 발 빠른 주자가 많은 기동력이 있는 팀이 되어야 롯데 자이언츠도 정말 강한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경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세웅 선수 6이닝 1실점 4K를 기록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최근에 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안경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지. 어떻습니까, 연예인님? 너무 한 번에 그죠. 하나전이었죠, 그죠. 하나전에 한 번에 이제 난타를 당하면서 그 이후에 한 4-5경기 정도는 우리가 좀 가혹하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에이스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는 거지만 타자들이 어떤 넘어가는 경기도 뒤집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이기는 경기는 또 쉽게 역전을 해서 이기는 이런 힘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박세웅 선수가 그래도 어렵게 본인의 어떤 컨디션을 잡았다는 거죠. 경기 내용을 좋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팀 분위기에 싹 스며들면서 나도 이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한 것 같고 이런 경기 내용을 조금 더 한 2-3게임 더 가지고 가야 후반기 때는 좀 이렇게 기복 없는 투구를 좀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어렵게 사실 제 궤도에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의 본 궤도에 지금 투구 내용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현 궤도 자체 좋은 궤도에 좀 오래오래 있을 수 있도록 방송하면서도 우리 박세웅 선수
응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엄밀히 들어가 보면은 그날 볼넷도 엄청 많았고요. 투구수도 많았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6이닝 1실점 4K, 그러니까 기아 타선이 좀 무너진 감도 없지 않았는데 어쨌든 박세웅 선수가 그렇더라도 이렇든 저렇든 요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좀 본인의 컨디션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승엽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승엽 선수가 4타수 1안타 2타점 2득점. 와, 요즘 나승엽은 그냥 아예 방망이를 다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잠재력을 막 찾은 것 같아요. 그 잠재력을. 아 요즘 다 이쁘죠. 예, 예. 다 이쁘죠. 다 이뻐요. 이 너무 김태형 예쁩니다. 감독도 이쁘고 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나성엽 선수가 표현력이 좀 떨어져요. 어. 좀 잘 웃지를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잘 웃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더 매력적이라 저는 보이던데 나성엽 선수의 5월 타율은 3할 2푼 1리입니다. 그리고 6월에 타율은 3할 4푼 6리로 정말 그야말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네네. 예. 그리고 타격 천재로 기대를 받으며 입단한 선수이고 그리고 또 이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실력이 향상되는 선수이라고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향후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뭐 윤동희 선수뿐만이 아니라 고성민, 향후 20개 이상의 홈런도 충분히 칠 수 있는 선수들이 롯데가 많지 않겠나. 예, 예. 이제 김준차 선수가 좀 바쁘겠죠. 예. 이제 그런 선수로 만들려면 올 겨울이라도 이제 피지컬뿐만이 아니라 서로 장타의 것도 그리고 에버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두 마리 다 토끼를 잡아야 되는 선수들이니만큼 훨씬 더 다 코치들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요. 뭐 나승엽 선수가 진짜 가장 빠른 속도로 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고승민 선수하고. 잘 안 웃어줘요. 또. 좀 웃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불펜 투수로 활약한 이민석 선수의 투구와 수비 모두 좋지 않았습니까, 염의원님? 뭐 수비 같은 경우에는 투수는 제5의 내야수다 이렇게 했는데 투수가 참 투구 후에 수비 잘하는 선수가 사실은 좀 드뭅니다. 그죠? 예, 예. 경기에서 이제 멋진 수비도 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수비보다 내용 자체가 이제 투구 내용을 봐야 되는 건데 이민석 선수도 뭐 수술하고 1년간의 어떤 재활 기간을 거쳐서 어렵게 올라와서 네네. 첫 경기는 뭐 마찬가지 아주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첫 경기 치고는 상당히 좋은 투구였다 했는데 다음 등판 그다음 등판하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이 지금 상황에서 불펜까지 나왔다는 거는 결국 이민석 선수에 대한 뭐 스텝의 기대 그죠 그리고 프론트의 기대거든요. 예, 예. 이렇게 기대를 하는 선수가 기대 부응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좀 오래오래 보여주고 그죠. 결국에는 1군 엔트리에 오래 있다 보면은 또 그런 기회가 많이 올 건데 이민석 선수는 뭐 선발 보직뿐만 아니고 중간 보직을 받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결국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선수라 생각 들거든요. 프런트나 스텝이나 그리고 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투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보직보다는 마운드에 올라서 투구 내용들을 좀 좋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또 좋은 투구를 좀 계속 이어갔으면 뭐 팀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예, 예. 편승해서라도 본인의 어떤 컨디션 투구 내용들을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한화 경기가 그 박정태 위원님하고 같이 중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박정태 위원님이 김경문, 김태형 이 사제간의 대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의미를 두셨어요. 그리고 네. 이제 이 분위기 싸움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갖고 와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날 조금 좀 이렇게 색다랐던 부분들이 네. 좀 일찍 가서 보니까 김태형 감독님과 김경문 감독님 인사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좀 쎄했어요. 쎄했어요? 네, 좀 이렇게 어려워갖고 그 당황하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예. 오, 김태형 김태형 감독이. 예, 김태형 감독님이 예. 처음 봤는데 사실 김태형 감독과 김경문 감독 사제 간의 대결은 2018년도 4월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두 감독은 1991년도에 오비에서 함께 포수로 뛴 선후배 관계 사이고 그리고 이날 시합 전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봤는데 예. 저도 사실 감회가 새롭다는 부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예, 아무튼 관심을 모았던 사제간 첫 경기의 결과가 롯데 역전승으로 김태형 감독의 판정승으로 거둬졌는데 예, 예. 어쨌든 뭐 선의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인 만큼 김경문 감독님이시라도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나 그런 욕심도 내고 아 이겼으니까 됐죠 뭐. 예.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서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에이스 찰리 반주 선수가 돌아와서 선발진이 좀 제 모습을 되찾고 이후 손호영, 고승민 선수의 합류로 좀 타선까지 완전체를 갖추면 좀 가을 야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롯데 팬들의 기대심이 좀 있거든요. 5위 SSG 랜더스와 경기차를 불과 2경기로 좁혔습니다. 염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을 야구라는 게 이제 5위, 그죠? 5위까지 네네. 티켓이 주어지는데 예. 사실 뭐 냉정히 말해서 5위를 해서 가을 야구를 간다 이게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사실 이 위치가 아니거든요. 4위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가을 예, 야구를 예. 조금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완전체 그죠? 뭐 항상 팀들이 롯데뿐만 아니고 어느 팀이든 완전체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보면 시즌 때 완전체를 가지고 게임을 끌어나가는 것 자체가 기간이 사실 짧거든요. 네네네. 지금 아무튼 이 5위권에 4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 게임이 4전권이지 않습니까? 4전권 안에 들어온 걸 좀 롯데가 잘 해서 빨리 5위권에 들어가야 결국 4위권하고 또 게임을 좁힐 수 있겠죠. 네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정태 해설위원, 염종석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8,446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